자, 전 영상에서 제가 두산중공업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에 관한 이슈는 꼭 두산중공업에 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주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이슈나 뉴스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의 차이는 이제 수급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종목들은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강할 테고 어떤 종목들은 외인의 매도세가 있기도 합니다. 결국 수급의 정답이 있긴 해도 결국은 좋은 재료 또 회사가 정상적으로 좋은 길을 걷는다면 역시 공매도들도 나중 가면 힘을 못 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전 영상에서 한번 제가 살펴드린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 두산중공업에 이 사업계가 있을 거라고 그랬죠. 미국 정부가 원전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고 두산중공업의 사업계가 확대될 걸로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에너지부 DOE죠. 원전을 이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고자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석탄으로 한계가 있고 석탄을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력이 딸리게 되고 이게 당연히 원전이나 이런 게 급하게 되고 역시 수소도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죠. 22년부터 미국은 26년까지 약 9조 5,680억 원을 쏟아서 4개 이상의 수소 산업허브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생산과 운송 저장 등에 이렇게 투자할 예정이고 SMR 소형 원자로죠. 이 소형 원자로에도 이렇게 관심들이 있어서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 빌 게이츠라든가 워런 버핏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은 1990년도에 미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고 자 2019년부터 현지 원전회사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 협력하고 있고 SMR 핵심 기기 제작을 맡을 걸로 예상되는 게 바로 이 두산중공업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프랑스에서도 이 폴란드 원전 수주를 노력하는데 이 두산중공업이 여기에 이 수주를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수력 원자력과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드림팀을 꾸려서 제가 이렇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짐으로써 최대한 이 수주를 따내려는 노력을 한다는 영상을 바로 전 영상에서 찍어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이런 원전 관련에 대한 이슈들은 꼭 두산중공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전 관련된 전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물론 꼬린 달았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보성파워텍이 가장 강하게 반응했다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성파워텍은 여러 가지 다른 이슈도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먹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인 원전에 관련한 이슈 또한 무시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두산중공업에 관해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원전 관련해서 잘 올라왔죠. 이날 16%라고 다음날 5%, 어제도 금요일자에 7%,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뭐 쉬어가도 당연히 물론 내 종목이 16% 가고 오늘도 날아가고 내일도 날아가고 내일 모레 상한가고 맨날 갔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조정이라는 걸 거치는데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요 공간인데 이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옆으로 간 이 구간, 이 구간에 쌓여있는 매물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 공간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죠. 즉 떨어진다고 주식이 급락한다거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죠. 지금 이건 차트를 뒤집으면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뒤집으면 자 이제 추세가 깨지고 있죠. 이렇게 5개월선 깨고 요거 회복 못 시켜주면 그냥 급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뒤집었을 때 얘기고 정상적일 때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 추세가 선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특히 중기 추세를 확정짓는 5주선하고 20주선 한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번 주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렇게 20주선을 잘 지켜주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깨지 않는 한 홀딩하거나 또는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상승을 보는 이런 게 맞죠. 당연히 깨거나 이렇게 되면 단타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매수하지 않거나 손절했다 생각하시는 게 맞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추가로 모아가는 게 맞는데 이 두산중공업은 회사 갖고 있는 펀더멘털이나 이슈 이런 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외국인의 공매도가 굉장히 심하죠. 자, 이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보면 이렇게 10월 10일 같은 경우에 12%대, 그리고 5%, 또 5%대 꾸준히 나오는데 이 공매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회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매도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저도 이 공매도가 상당히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공매도가 10월 15일도 6%대, 10월 14일도 5%대 거의 5% 이상씩 나오고 있어서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고 대차 상환 거래 내역을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신규 수량이 계속 늘어나죠. 앞으로 공매도를 더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상환 수량도 계속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대차 거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예전에 최저점이 2,000원을 찍었다가 이때 3만원대 갑자기 찍고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더라도 이전 저점 2,000원대에 비하면 어쨌거나 꽤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복병이 하나 생겼는데 연기금이죠.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끝이 없어요. 공매도로 인해서 이때 하루 이제 10월 13일 하루 사고 다시 또 매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이 들어왔죠. 자, 연기금은 오늘 팔았다 내일 파는 이런 오늘 샀다 내일 파는 단기로 하는 경향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중장기로 끌고 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연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상업펀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매도세가 있긴 해도 10월달 한 달 전체를 보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새 근간에 좀 연기금하고 이 외국인하고 약간의 이렇게 이 수급에 대해 싸움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가 주가를 좀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월봉에서 봤을 때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하지만 일봉에서 삼거리로 올라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쉬면서 옆으로 갔다가 돌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가장 두산중공업 이상적인 상황이고 두산중공업에 관한 각종 이슈나 좋은 재료가 있다면 제가 다음에도 꼭 시간 내서 한 번씩 꾸준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일 강한 종목은 보성파워텍이죠. 자, 오늘 전거래일에서도 거의 19%, 오늘도 17%. 이 밑에서 보면 거의 80% 가까이 올라온 게 많이 올라온 거고 월봉에서 이 친구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올라가다가 우리나라 지수가 휘청하면서 약간 급락세 한 3달 정도 조정받았죠. 그렇지만 결국 찍어줘야 될 이 60개선, 10개선 딱 찍고 돌아나간 좋은 모습이고 역시 5개선 회복해주고 있죠. 두산중공업처럼 5개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이번 달 종가상 이 친구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요 밑에까지 돌아왔다 나갈 수는 있고 월봉의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가 아니고 이제 다시 바닥에서 찍고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요렇게 이 옷은 회복해졌죠. 이번 주에 지금 20주선도 회복해주고 나가는데 단기 단타 빠르게 대응하실 분들은 20주선의 가격이 4,360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들을 기준으로 잘 대응하는 게 맞고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예전에 이 강력한 매물대까지 가려면 자리가 좀 있는데 5,200원대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여기까지는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이제 이때 이틀 전에 벌써 19% 어제도 오늘도 17%이기 때문에 너무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거나 5일선을 만날 때 5일선을 기준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보고요. 종목 투자자 동향을 보면 오늘 좀 외국인들이 하고 있죠. 약간은 올라갈 때마다 좀 차익 실현하는 뭐 이런 모습이 보이고 다른 기관이나 이런 쪽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10월달 한 달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아직 외국인이 매수세에 들어와 있는데 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눌림목을 주거나 21선 근처까지 올 때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고 제가 한전 KPS 얘기를 계속 해드렸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쌀 때 월봉에서는 절대 높지 않죠. 지금 한전기술이나 일진파워나 전부 다 이런 데가 있는데 유일하게 한전 KPS만 밑에 있죠.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고 역시 보성 파워텍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이렇게 20주선 다 회복해졌죠. 20주선이 이렇게 돌아가다 이렇게 돌아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2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이 친구도 매물대는 좀 있죠. 예전에 이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핫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죠. 7월 20일 날 생긴 요구는 가격대인데 오늘 고점이 딱 여기죠. 여기를 뚫어줘야 다음 매물대인 46,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46,000원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눌림목을 줄 수 있고 이 공간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다원시스가 제일 강하죠. 근데 다원시스는 사실 좀 높아요. 이게 높아서 이런 친구들은 장기 투자한다기보다는 단기 단타성 경향이 좋고 주봉에서도 잘 올라가고 일봉에서도 역시 추세를 유지해서 엄청 잘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단타 단기 대응할 때도 역시 5일선 깨지 않은 이선에서 되는 게 맞고 지금 너무 무리해서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 제가 말씀드렸으면 상당히 높죠. 월봉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사서 중장기를 끌고 가겠다. 2,200원짜리가 19,000원 되는데 여기서 중장기는 좀 부담이 있으니까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상당히 나아 보이고 일단 일봉에서는 역시 예전에 매물대 맞고 떨어졌죠. 여기 딱 매물대죠. 이렇게 상가치 수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매물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딱 맞고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정 단기 단타 하고 싶어도 5일선 근처나 이런 데까지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맞고 역시 한전기술도 이 5개월선 회복과 함께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 한전기술은
생각보다는 사실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중간쯤 있는데 이게 예전에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고점들만 돌파하면 얼마든지 7만 원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좀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주봉에서 특히 뚫어줘야 될 강력한 매물대를 저번 주에 뚫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가격대가 얼마냐면 53,000원대, 따라서 53,000원대가 와서 돌아 나가주면 중요한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지금은 조금 부담이 있죠. 벌써 단거리 15%, 지금 4%, 20%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단기를 친다 해도 부담감이 있으니까, 일봉에서 보면 여기 두 개의 산이 존재해요. 이렇게. 요 산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되는데, 아까 오늘 꼬리가 여기 찍었죠. 그러니까 빠른 단기 단타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 깨지 않는 한 매수, 그리고 기다렸다가 아마 월봉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는 그런 또 확률도 있습니다. 주식은 제가 미래에서 오지 않는 이상 이 주식이 얼마 갈지를 모르죠. 항상 대응의 영역인데, 금방 말씀드렸던 일봉에서 이런 자리들을 깨지 않으면 나는 분할로 모아갈 거야. 깨면 바로 손절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전기주들도 제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원전 관련주나 이런 게 움직였을 때 바로 전기주들도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꼼꼼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월봉에서 보선파워텍이나 이런 것처럼 찍을 자리 찍고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꼼꼼히 잘 보셔야 되고, 재룡전기 또한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데 높은 위치에 있지 않죠.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봐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들도 꽤 강하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저번에 찍었던 게 원전 관련주,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많이 밀리고 있죠. 하지만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 중에서도 너무 높지 않은 이제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간에 이 도시들 리비안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대유에이트 굉장히 강하죠. 자, 세원도 반등에 성공해졌고, 전기차 관련된 차 하반기에 조금 관심 있게 둬야 되지 않나 싶고, 비트코인 ETF가 좀 성장하죠.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했는데, 비덴트도 역시 이날 급등했고 오늘도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위지트라든가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이 비트코인 관련주이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가 아닌데 다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위지트나 비덴트 같은 종목들도 신경 써야 되고, 제가 이따 장 끝나고 마감일에도 혹시 비트코인 관련해서 영상을 찍게 되면 같이 한번 꼭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